바둑기사 이세돌을 배출한 신안군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황금 바둑판을 만들기로 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탈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지역 정가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훈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신안군이 200kg에 가까운 순금을 매입해 황금 바둑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을 배출한 바둑의 고장임을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상대로 세기의 대국을 펼쳤던 이세돌 구단. 이 구단은 한국 바둑을 이끄는 천재 기사로 통합니다. 이 구단의 고향인 신안 비금도에 바둑기념관을 세운 신안군이 황금 바둑판 제작에 나섰습니다. 신안군을 바둑의 메카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실제 크기의 황금 바둑판을 만들 계획인데 순금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을 웃돕니다. 신안군은 지난 6월에 황금 바둑판 제작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작 비용은 3년에 걸쳐 기금을 마련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인 신안군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무리한 황금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성이나 특성이 없는 사업을 굳이 하려는 의도가 의구심이 듭니다. 비판이 일자 신안군은 아직은 기획 단계 수준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제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 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에 황금 바둑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지난주 예고한 대로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국회의원들이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제3지대를 결집해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 대한정치연대 소속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평화당 소속 9명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4분 오열된 제3세력을 결집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적 신망이 높은 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각계 전문가를 영입해 신당 건설에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신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 정책 정당이 될 것입니다.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는 명분 없는 탈당이자 대표적인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고 호남 지역 평당원 협의회도 탈당에 반발했습니다. 평당원 협의회 당원 동지들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의연하게 평화당의 깃발을 지켜낼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탈당이 내용을 앓고 있는 바른미래당 등을 포함해 야당발 정치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책이나 이념이 기존 정당과 큰 차별성이 없는 데다 구심점이 될 지도자가 없어 파급력이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제3정당을 만든다라고 해도 그 정당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거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주거나 이런 게 과연 있을까?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평화당 비당권파의 탈당으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 보전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손 의원이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존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최근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측은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행정착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몰수 보존은 재판으로 몰수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입니다. 목포 근대역사관 관람객 수가 크게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관람객 수가 10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만 9천여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관람객 수는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서며 2014년 개관 이래 최대 관람객을 기록한 목포 근대역사관은 매년 2만 명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1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희롱 의혹으로 목포시의회 윤리위원회가 지난주 김훈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 전체 의원들이 참석해 열린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희롱 의혹으로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지난주 의원직이 제명된 김훈 의원. 목포시의회 전원이 참석한 임시회에서도 거듭 성희롱 의혹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 의원을 비난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수미 의원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잘못한 거 없으면서 사과는 왜 했느냐고 몰아가십니다. 표결 방식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무기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표결 방식에 대한 투표까지 실시했고 결국 기명 투표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결과는 의원직 제명이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징계안인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15명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안이 통과되는데 턱걸이인 15명으로 제명안이 확정된 것입니다. 회의장 밖에서 표결 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단체들은 제명 결정에 환호했습니다. 이 결정은 의원 개인의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성희롱 등의 성폭력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입장과 관점을 천명하는 결정이며 목포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하지만 지난주 윤리특위에서 제명됐던 김 의원이 김수미 의원을 성추행으로 시의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등 제명 결정에 따른 지역사회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광주의 분양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는 광주가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수도권의 규제를 피한 이른바 풍선 효과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분양한 광주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을 넘겼고 이후 일부 고급 아파트는 2천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 올 상반기 광주의 분양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41%로 전국 1위였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개선한 적용 기준인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는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광주는 지난 2003년부터 5년 동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시장 과열이 심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정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간 광주 분양시장은 당분간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 10,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미 급증한 분양가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 여파로 광주의 투기 세력이 몰릴 경우 풍선 효과도 우려됩니다. 수도권에서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분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분들은 좀 피해를 입겠죠. 이제 그분들이 가격 올려놓고 빠진.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달 광주 광산구와 남구, 서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일부 규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아파트 매매가와 거래량도 지난달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분양이 광주 부동산 시장에 또 한 차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마음동행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목포중앙병원에 경찰관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치료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 등이 배치돼 상담과 치료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지방보훈청은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와 전남 출신 27명이 3.1운동과 학생운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광복절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929년 광주 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학생 벌기를 촉구하는 경문을 배포하고 시위에 참여하다 10달간 옥고를 치른 김동섭 선생과 맹휴운동과 비밀결사 조직 활동으로 3년 넘게 옥고를 치른 정동아 선생 등 4명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습니다. 해남군이 고추 병해충 예방을 위해 친환경 유용 미생물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해남군은 장마철을 맞아 피해가 늘고 있는 고추 탄저병 예방을 위해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친환경 유용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가 연이은 폭염에 온열 질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 보건소는 지난 9일까지 전국에서 1,20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은 126명, 목포는 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 공원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관내 6개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해 온열 질환자 내원 현황을 신고받는 등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협의 없는 민간 매각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